자, 오늘은 김춘수 시인의 강우라는 작품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우는 말 그대로 내릴 강자, 비우자예요. 비가 내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비를 소재로 한 문학 작품들을 여러 개 수업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대표적으로 장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비가 내리는 상황, 그렇게 막 경쾌하고 밝은 분위기보다는 뭔가 암울하고 힘든 상황들을 나타내는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강우라는 작품도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뭔가 즐거운 이런 내용보다는 뭔가 암울하고 조금 힘든 그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실제로 이 작품은 이 김춘수 시인이 실제로 아내와 사별하고 난 후에 쓴 작품이에요. 55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간 그 아내가 이제 위암 말기로 죽었고, 그리고 그 죽고 난 뒤에 어떤 슬픔과 공허함 이런 것들을 나타낸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내가 평소에는 뭐 이런 아픔이나 뭐 고통 이런 것들이 없다가 어느 날 배가 좀 아픈데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또 세상을 떠나게 된 그런 슬픔이 담겨 있는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거울 속의 천사라는 이 시집에 담겨 있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시집은 여기 설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시인이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시집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 시인이 80세에 이렇게 출판한 시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이 이 시집을 펴내고 뭐라고 후기를 남기셨냐면, 내가 평소에 그렇게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한 사람이 아닌데 아내가 죽고 나서 2년 반 동안 그 2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이 작품들을 쏟아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이 시집에 담았다. 그래서 본인도 놀랐다라고 하는 이런 후기를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그리고 또 아내와 사별한 그 슬픔이 얼마나 이렇게 절절한지 그 대사 후기만으로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시인의 마음에 여러분이 한번 공감을 하면서 강우라는 작품에는 어떻게 그렇게 아내에 대한 사별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을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짐이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일단 그 시적 대상, 즉 아내가 부재한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사별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것도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내용을 보자면 우리가 그 사별한 대상에 대해서 가장 슬픔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죽음 그 자체도 굉장히 힘들죠. 가장 진짜 슬픔을 느끼겠지만 사실 그 죽고 나서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 대상의 죽음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때 밀려오는 슬픔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진짜 좀 몇 년 동안 예쁘게 내가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가족같이 길렀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강아지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죽음 그 자체도 슬프지만 이제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일상생활에 좀 복귀를 할 때쯤 이제 막 집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소파 밑에서 그 강아지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 나왔어. 그러면 그때 느끼는 그 장난감 하나로 그 강아지와 함께 보냈던 그 추억과 그 다음 이 강아지가 이젠 죽었지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 부재를 느낄 때 그 밀려오는 슬픔들이 정말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밥상이라는 것도 항상 이제 아내와 밥상을 같이 먹었겠죠. 아내가 이제 열심히 밥을 차려주고 밥 먹어라고 했을 때 같이 마주 앉아있던 아내가 그 없을 때 이 밥상은 있는데 우리 아내는 어디로 갔나? 라고 밀려오는 그 슬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사별의 슬픔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고, 그다음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이런 것들이 진짜 아내가 어디로 간지 몰라서 묻는 걸까요? 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디로 간지 알지만 그냥 그 공허함을 나타내는 그런 장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부재를 느끼는 어떤 가장 슬픈 그런 슬픔을 조각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자,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아내를 찾는 그 내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되돌아온다라는 거거든. 그럼 아내의 대답은 지금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절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는 어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작품도 사별의 어떤 슬픔을 다루는 시였죠. 그 시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부르는 소리는 비껴간다. 하늘 향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막 부르는 그 소리가 결국 그 죽은 사람이 있는 하늘에 못 닿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이런 작품 이런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서 되돌아온다라는 부분은 뭔가 단절되었고 소통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역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고 좀 아내의 죽음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단절된 상황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단계가 다시 도졌나?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제 바깥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없어서 아내한테 이제 전화를 했을 때 아내가 살아있을 때 아내한테 전화하니까 나 아파서 뭐 물리치료 왔어 아니면 나 아파서 잠시 뭐 산책 여기 병원 갔다 왔어 아니면 한 바퀴 좀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걷고 왔어 이런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살아 있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또 어디 아파서 잠시 나갔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이 부분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상황이 달라졌고 그 현실을 수용하고 있는 약간의 일종의 체념이죠. 그렇죠?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시적 화자의 어떤 슬픔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비가 온다. 아내가 죽었고 지금 시적 화자의 심정과 연결해 보면 굉장히 좀 우울한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고. 근데 비가 한 뼘, 두 뼘 온다 그랬거든. 이렇게 나타난 이렇게 좀 표현한 그 이유는 그냥 흘러내리는 비가 한 뼘, 두 뼘 내 눈물에서 이제 흐르는 눈물과 비가 이제 겹쳐서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내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과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가 그냥 눈물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다음 내 뺨에 흐르는 눈물과 대응이 되어서 같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자,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하지만 나는 풀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혹시나 하고 밖을 기웃거리는 행위는 아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지만 근데 풀이 죽는 걸 보니까 이 기대가 뭘로 이어지고 있다? 그냥 절망, 실망. 그래 아내가 다시 돌아올 수 없지라는 것을 한 번 더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점점 더 슬픔이 심화되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밖으로 나갔는데 이 빗발, 이 내리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한 치 앞, 코앞도 못 보게 한대요. 그래서 왠지 느닷없이 갑자기 그렇게 퍼붓더라라는 거죠. 나는 아내가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밖을 나갔는데 비가 막 쏟아져서 한 치 앞도 안 보여. 그러면 이 표현은 우리가 짐작을 해보자면 어떤 이승과 저승을 경계를 나누는 그런 작용을 또 비가 하고 있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 비 자체가 아내와 어떤 단절을 나타내는 그런 이승과 저승을 구분해주는 그런 장치로서도 쓰이고 있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비를 보면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라고 하면서 어떤 아내의 죽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슬픈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절망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시였고 그 다음 아내와 사별을 하면서 어떤 그 슬픔과 절망감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의 부재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이 슬픔의 정서를 조금 더 심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제목 강우라는 거, 이 비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이 강우라는 것은 화자의 슬픔, 그러니까 아니면 눈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시어로 사용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 이승과 어떤 저승의 단절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시어로 사용이 되기도 하더라. 그렇죠? 그다음 이 강 자체가 내릴 강자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비가 내리는 것 자체가 하강의 이미지를 지금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강의 이미지는 화자의 슬픈 정서 그런 것들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우라는 것 자체가 이런 화자의 어떤 정서를 심화시키는 그런 장치로서도 사용이 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내를 잃은 어떤 그 시적 화자의 슬픔 이런 것들을 한번 공감을 해보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